김준일 캐스터 첫 번째 경기 중계 부탁드립니다. 예, 3연속 무중계 무관중 경기. 그런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일인데 앞서 네. 살펴본 대로 순방의 마지막 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또 풀취재단이 취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지금 중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계진이 KBS 중계진이 자 중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중계 안 됩니다. 무중계입니다. 관중도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황당한 거죠. 자 결과는 1대0 이겼습니다. 근데 누가 골을 넣었는지 얘기도 안 해줘. 이러면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만 발췌를 해서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한국 측 입장은 또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질의응답 시간이 계속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측, 한국 측의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중국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국에 방문하도록 초청했다라는 내용이 우리에는 들어가 있는데 중국 측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양쪽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질의응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이런 말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런 말이 들어갔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제한이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이 이번 순방 중에 대통령을 취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서 질의응답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정성 시비가 좀 이렇습니다. 네. 전용기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특정 기자 2사람만 불렀다. 그래서 또 어제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비판도 많이 쏟아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해명이 또 논란됩니까? 기자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1시간 동안 이동 중에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취재하는 무관한 사적 대화라는 건데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세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뜨는 전용기에 사적 대화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공적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지금 적절한 것이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정상회담에 풀단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시대의 관제 보도를 바라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편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다른 언론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물어봐서 좀 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취재도 안 돼요. 그래서 취재를 못하게 해요. 질의응답도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뭔가 물어보려고 벼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리로 이동하는 중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질의응답이 없었으면은 기자들은 당연히 궁금하니까 여기에서는 해주겠지. 브리핑을 해주거나 기자간담회를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기자 2명만 데려다가 1시간 동안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조금 기자들은 열받을 만해요. 물 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2명 빼놓고 나머지 기자단 전체를 다 물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하고 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전체 언론을 사실상 적대적으로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권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거든요. 예. 네. 정우택 의원은 언론과 정치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언론들의 좀 불편한 기류들을 지금 여권 내에서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에 어떤 이슈든 항상 이제 평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라 그런지 아주 부들거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네, 뭐 20년 좀 넘었죠.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분이 있는 기자들을. 근데 잠깐 한 5분, 10분 정도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 전체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투리 시간에 2명 정도 불러서 뭐 어떻게 지내냐. 인사 정도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1시간, 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다 배제를 했다. 이렇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 그럼 미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 일이에요? 그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이 원정 경기 나갔으니까 원정 경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기 잘했냐
이 부분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좀 잘 하고 싶은데 네.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줘야지 뭐가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취재도 네.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다. 방금 말했지만은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뭔가 배경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엉뚱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서 좀 아마추어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중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이름하여 국정조사 철벽 방어전입니다. 지금 여야가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지금 한치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공방전을 예.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24일에 지금 본회의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국정조사를 만장일치로 반대한 국민의힘 여당의 속사정이 바로 요건데요. 네. 말씀 나누셨어요? 국정조사 네. 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네.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거의 의견을 치우쳐요. 이거는 이재명 사업 리스크에 대한 방탄 쪽으로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장일치는 거예요. 만장일치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다. 뭐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뭐 입장, 스탠스를 좀 보면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네. 민주당의 어떤 조치를 봐가며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도 열려있는 자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당 분위기가 국정조사는 결사 반대, 절대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탁 돌변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그 여당 초선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대하게 된 이런 이유는 네.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2군으로 이제 방출 위기에 좀 있었던 바로 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복귀. 네. 요게 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요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던데요. 그나저나 그 장제원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고 스스로 2군으로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다시 경기를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6글자로 제가 딱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네, 누군가에게. 네. 제가 취재도 하고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스스로 감독의 신임을 좀 잃은 상황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행정관들 70명 정도 한꺼번에 나가면서 책임을 이제 지고 백의종군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의 심기를 내가 가장 잘 경호할 수 있고 잘 안다. 바로 나야, 나 여기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온 건데 아까 전에 만장일치. 만장일치. 예. 국정조사 반대 만장일치 중진 의원들. 바로 저 언론 보도가 나오고 바로 권은희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등이 만장일치 아니다. 나 국정조사 찬성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상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에 3분의 1은 적극 국정조사 적극 반대, 예. 3분의 1은 침묵, 3분의 1은 국정조사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조건 안 받으면은 그걸 민주당 판을 깔아주는 거죠. 민주당이 18명 국정조사 위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진행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만장일치라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분위기를 확 몰아가고 초선들까지도 지금 오늘 다 적극 반대로 완전히 다 돌아서는 장제원 의원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심이 어른거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 공천이 있는 거죠. 윤심에 어긋나면은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지배를 하면서 지금 일렬로 지금 모든 의원들이 줄을 섰다. 지금 이런 정황들이 지금 여러모로 포착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초선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들이받고 그렇게 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살짝 그림이 또 그려지네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